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 요즘 한 저녁 때 심야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 때문에 공천 파열음까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밀실 공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첫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전화를 끝내고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조사 한 적 있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이러더라고요. 그게 경기도란 무슨 뜻이냐? 알 사람은 다 아는데 경기도 팀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거는 비선의 농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학진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 이른바 경기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경기도 팀이 있다. 이 발언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어떤 팀이 있는 건지,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의 발단이 된 건 요 문학진 의원에게 전화한 건 말고도 지난 13일 밤에도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818호, 여기에 갑자기 8명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 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자, 이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이 발단이 된 겁니다. 한송원 기자, 지금 참석자들이 모이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모인 거예요? 예, 이 지도부 전체는 아니고 이 핵심 측근들만 모였다고 하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정성호 의원 또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이 이 심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일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컷오프를 논의했다? 예, 맞습니다. 이 당 최고위나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공식 석상이 아닌데도 이 현역 컷오프를 논의하면서 사천 논란을 자초한 건데요. 특히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이 재판 중인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 공천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되지.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석자들한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네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이 자리가 있었다, 이 심야 회동이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심야 회동의 성격이 통상적인 당무 보고를 위한 자리였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참석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참석했다고 했다가 아니요, 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 사천 논란, 비선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표 또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 또 공관위 활동하는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이 있어서 이 단순히 의견 교환이 아니라 이 실제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인 만큼 논란이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참석자들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누가 모였었는지. 자, 이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최고위원, 이른바 친명의 핵심,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근데 공천을 얘기했다는 거라면 공천 기구가 따로 있어요. 자, 저 면면을 보면, 자, 최병무 의원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천과 관련한 비선 라인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천기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기구와 관련 없는 또는 당직을 맡지 않고 있는 사람이 저 자리에 참석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저 자리에 그 멤버로 참석을 하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공식 라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천 논란, 비선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저 자리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공식 기구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면 저 논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공식 기구가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피할 수 없어서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물론 저런 식의 비선 라인이라는 거는 어느 정당이든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민주당 측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체는 맞죠. 근데 이제 대표에게 이 현역 의원에 대한 뭐 컷오프나 논란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가 다 결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용단이라든지 뭐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에게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그런 거를 뭐 측근들과 논의할 수는 있죠. 근데 거기서 뭔가 모든 공천이 결정되는 것처럼 무슨 뭐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논란이 왜 민주당에 좀 많은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민주당 현역 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너무 많이 당선된 것이 독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뭐 그 당시 민주당 계열은 거의 180석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 출마의 허들기를 낮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격 부적격 때 뭔가 좀 이미 다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공천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미뤄지다 보니까 이게 또 대표에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서 또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여당 프리미엄의 부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이 뭐냐? 집권 여당은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은 뭔가 전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뭔가 그 전직 의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의해서 뭐 자리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집권 여당에 비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면 불출마를 계속해서 그냥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정책적인 그 분석은 해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가 그런 뭐 의견은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면면을 봤더니 다 이른바 친이로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만 따로 전화해서 자 818호 오늘 저녁에 다 모여요. 조용히 모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밀실에서 모이려고 했다면 의원회관에서 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회관은 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은밀하게 모이자 했으면 여의도 모처에서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컷오프 이런 기준에서 친명 의원들도 뭔가 그런 대상이 되고 험지 출마도 친명 의원들이 가야 되고 이런 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사천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랑방 논의 정도였다 이런 걸로는 해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로서 보여주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거기서 컷오프 대상이라고 이제 논의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뭐 자기네들이 만나서 뭐 나를 그냥 컷오프 시킨다고? 노웅래 의원, 물론 노웅래 의원의 뭐 개인적인 행보,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는 따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자 노웅래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지금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만 혼자 싸우지 않게,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 같이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노웅래 의원의 저 반발,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자리에서 논의된 컷오프 기준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형사재판 받고 있는 사람?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의 줄기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큰 덩어리 하나, 그리고 선거법에다가 위증교사, 이렇게 정말 갈래를 타야 될 정도로 많은데, 아니 그러면은 나는 재판 지금 돈봉투 관련 금품투수 하나인데 나는 컷오프 논의되고 당대표는 비켜나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충분히 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일각에서. 아이, 그래, 이게 지금 돈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 앞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처음에는 뭐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재판 가서는 뭐 돈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 바꿨다.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랑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이게 심야회동 참석자 중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돈봉투 얘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형사사법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인정한다고 유죄고 부인한다고 무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대표 측근들 지금 뭐 김용 씨라든지 아니면 김임서 씨 다 재판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유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서 뭐 당사자의 반발을 뭐 합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돈봉투. 이제 왜 안 되느냐? 왜 노웅래가 안 되느냐? 돈봉투 소리 그때 뭐 마이크 소리인데 뭐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더니 재판에 가서는 돈 받은 사실을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라는 게 민주당 이른바 저 밀실회의에서 나온 얘기라면 저걸 근거로 한다면 저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그동안 있었나요? 노웅래 의원 이거 뭐 탄압이다라고 해줬다가 본인이 말 바꾼 거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도 없었는데 저런 그러니까 자리에서 나오는 저런 경우를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공천 배제됩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사람을 공천 배제시켜놓고 합리화하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유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는 되고 노웅래 의원은 안 된다라고 설명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게 뭐 그러면 본인이 부인하면 뭐 전부 다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재명 대표의 문제나 노웅래 의원의 문제나 사법 리스크는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컷오프가 논의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노웅래 의원의 반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설명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객관적인 사람들이 보면 앞뒤가 꼬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당에서 이런 공천 논란이 알려지자 다른 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하고 나섭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뻔뻔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당사자 가운데 뭐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문학진 전 의원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경기도 팀. 이것도 뭔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알려진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문학진 전 의원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몇몇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 안태준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했어요. 정진상 씨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그 뭐 부사장도 시키고 어디 이사도 시키고 그러고 이제 이번 국면에서 하겠다 하니까 그 절친인 경기도 팀을 사실상 이끄는 정진상 씨는 지금 자택 주거 제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나와서. 근데 뭐 들리는 얘기가 다 이렇게 만날 사람 만나고 뭐 방법이 있나 봐요. 통화할 것도 통화하고 그런다고 합디다. 그렇게 해서 야 뭐 내가 시켜줄게. 내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얘기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아마 그게 사실일 것으로 보고.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살펴보죠. 정진상 전 실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왜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서 각종 의혹이 수사로 연결되면서 이 대표의 오른팔 이 정진상 전 실장이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선 공천 논란이 번지면서 또 의혹이 번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 비선 논란을 처음 제기한
아까 문학진 전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공당 공천을 이 비선으로 움직여서 뒷작업했다는 일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특히 이 전현직 의원들에게 접촉해서 이제 불출마를 권고할 때 단순한 선당 후사 요구가 아니라 이 대표 비선 조직이 조작한 이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들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공당의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공천 밑작업을 하는 것이 경기도 팀이라면서 이 절묘하게 격차나는 수치를 만드는 것도 이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혹시요, 양은경 기자, 뭐 의심되는 정황이라도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사실 이게 조금 제가 그 재판 상황하고 그 연관돼서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은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고 구속이 됐는데 이제 뭐 그 기간 다 되고 그러니까는 보석을 풀어준 건데 조건이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 금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건 관계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은 물론이고 제3자를 통한 연락도 다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저기 문학진 전 의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얘기를 본인이 받아서 전달해서 또 공천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재판에 관한 게 아니고 공천에 관한 얘기라도 이런 식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이 얘기는, 이 주장은 문학진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한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름이 나왔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듣고 국민의힘에서 논평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경기도 팀이라는 거에 실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주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다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사실로 확인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비밀리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든 공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언론이나 당 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자에게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또 혹시나 그 여론조사가 기준이 된다면 이건 경기도 팀의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그 여론조사에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청와대 출신도 뭐 문재인 그 노무현 정부 출신 이런 것들 할 때 노무현 단어를 넣지 말자, 문재인 정부를 넣지 말자. 왜 단어 하나가 주는 아주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나는 그분 측근이다. 그렇죠. 그걸 밝힐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 지금 그 밝혀지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사였던 누구, 이재명 대표의 뭐 대표실 누구였던 누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인사들, 나머지 후보들의 이런 그 경력에는 누군가 이름을 넣어주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사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하나 누군가를 이렇게 문학진 전 의원이나 이렇게 컷오프 대상으로 적합도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근거로 드는 여론조사가 혹시나 그런 좀 불공정하게 보여질 수 있는 여론조사라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컷오프나 불출마를 좀 제한할 때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여론조사 수치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에서 좀 공식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찌됐든 따로 모임을 하고 지금은 정진상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니까 이게 확 폭발할 수도 있는 아주 이 휘발성 강한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주장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론조사를 거기서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위원장이 혹시 경기도에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말이 맞다면 결국 안규백 위원장도 경기도 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대목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친명이 아니라서 지금 내쳐지는 게 아니에요. 친명입니다, 친명. 그런데도 내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에서 정무특보단장으로서 이재명 대표 주변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안태준 씨 이 경우에 뭐 정진상 전 실장과 절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진 전 의원의 주장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경기도 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그의 주장과 안규백 위원장의 얘기까지를 종합해 보면 실체가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찐명을 공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자, 친명과 찐명까지 구분하는 건 누가 하느냐. 찐명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아니냐. 언제? 이재명 대표실에서 밤에. 지금 그런 논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밀실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후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그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위험합니다. 중진 용태론 실질적으로 고려 중이신 게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런 사안은요. 공천에 떨어진 사람 얘기 듣는 것도 좀 그렇고 뭐 떨어져 가는 분들 아까 뭐 다른 얘기됐던 두 분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아니라고 한 사람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중립적인 분 그나마 당의 원로에게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런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그때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뭐 저도 만나봤어요. 누구를? 문학진이. 아니 경선은 붙여줘야지 찐명 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경선은 붙여줘야지 찐명 넣으려고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물론 저 때는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그 맥락은 내가 뭐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비판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민주당을 이재명식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만든다고 하더니 진짜 찐명의 이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니 저 때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 출마한다는 생각을 외부의 사람들이 요만큼도 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미 그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대선에서 뭐 당선이 될 경우는 아니지만 낙선이 될 경우에는 대표에 출마해서 내가 그 이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를 저는 그런 큰 그림의 일단을 표시를 했다고 보고요. 사실 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했듯이 저는 뭐 그 상당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인재근 의원한테 불출마 그 얘기를 했고 문학진 전 의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인물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그 항목에 넣었던 인물들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그림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이제 어제 발표된 단수공천 지역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들을 단수공천으로 대거 꼽아 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당에 들어올 때, 민주당에 들어올 때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재명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래 정치판이. 예. 그런 걸 보면 그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그 주장이 맞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